네, 안녕하세요. 시화학원에서 군사통번역반 강의하고 있는 강춘호 강사입니다. 오늘은 미군의 웨폰 네이밍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같이 보실까요? 지금 어떤 미군 병사 한 명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전투 차량 한 대가 보이는데 이 차량을 이분의 이름을 따서 네이밍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거든요. 정리 같이 해보시죠. 그러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사용했던 음원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그 제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미 육군은 그 월남전에서 사망한 한 그 육군 그 병사의 이름을 따서 방공 체계를 명명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여기서는 내용상 보하면 이게 뭐 사실 비엔남만 갖고는 뭐 베트남에서 뭘 하다 죽었는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좀 뭐 상식적으로 그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 차량의 명칭을 지고 항공체계 명칭을 지고 그런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남전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. 미뤄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겠고요. 그러면 이 킬드라는 말도 사실 그대로는 그냥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피살당한인데 그냥 단순히 피살당한 것 같고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killed in action 전투 중 사망 즉 그 전사한까지 이제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라고 또 봅니다. 자, 그리고요 방공 에어 디펜스가 있죠. 공중을 방어하는 그 다음에 밑에서 주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항공기들을 이제 요격하거나 하는 대공이 있죠. anti-air 이렇게 anti-aircraft가 원래 정식인데 줄여서 anti-air라고도 많이 쓰죠. 그 다음에 아까는 name after였잖아요. 그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진다는 건데 named for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. 이러면 그 누군가의 이름을 그대로 땄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은 명명은 다른 걸로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구분하셔야 되고 덧붙여서 군함이 있죠. 그 선박 뭐 군함이뿐만 아니라 민간의 선박도 이름을 지을 때 명명을 할 때 크리스닝을 씁니다. 크라이스트,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님 있잖아요. 그 서양에서는 이 기독교의 식의 이제 축복을 줘서 처음에 그 배를 출항시키면서 그랬다는 그 의식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. 그래서 크리스닝이라고 선박 쪽에만 쓴다는 거 명심해 두셔야 하고요. 자, 제목과 관련해서 하나 더 보실 게 시스템이 그 기계 쪽을 얘기할 때는 체계죠. 체계인데 이런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. judicial, 예를 들어 사법, 제도, 그 다음에 미사일은 당연히 체계, 그 다음에 인체계 그 쪽으로 들어오면 개통이라고 합니다. 하면서 우리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다. 이렇게 해석된 걸 볼 수가 있어요. G20 관련해서. 그래서 레짐처럼 간혹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1970년 3월 10일 베트남에서 미 육군 스카우트 병장은 적군이 본인이 있던 그 벙커에 투척한 그 수류탄을 집어들고 그 본인의 몸을 던져 이 폭발로부터 동료 그 장병들을 방어했습니다. 자, 지금 이 대목에서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그 자기 말 그대로 이제 투신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막은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이 총알바지라는 말하고 그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총알바지는 그말 그대로 총알을 받으고 밀려난다는 전장으로 아주 끔찍한 얘기인데요. 이걸 그 전에 어떤 저희 그 수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미츠드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었던 경우가 있는데 미츠드 게 아니고 캐논이라고 하는 그 대포를 그이 대포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준다는 father, 캐논 father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자, 그 다음에 음,
네,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정리를 했는데요. 음, 이 throw라는 말하고 그 grenade 같이 보시면 이 throw는 그 힘차게 던지는 거죠. 투수가 공 던지듯이 투척이라고 그러죠. 투척. 그런데 이제 투하라는 말도 있어요. 투하는 위에서 뚝 떨어뜨리는 거죠. 투하는 드랍으로 가고, 그 다음에 투발도 있죠. 투척해서 발사한다는 얘기인데, 주로 미사일 같은 거를 그 실제로 이제 적군에게 쓰는 경우에 쓰게 되는데, 그 프로젝트라는 말로 표현하죠. 프로젝션.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, 이 그리네이드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류탄으로 많이 알고 있죠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이 직접 그 투척을 한 거니까 손으로 그런 거니까 수류탄이 될 수 있겠는데 원래는 수류탄은 그 핸드 그리네이드 표기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일단 유탄이죠. 유탄 그 그리네이드. 그래서 그리네이드 런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? 유탄 발사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수류탄이라고 절대 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. 표현하시면. 예, 이제 그 육군의 신형 기동형 단거리 그 방공 체계가 그의 이름을 따게 됩니다. 자, 브랜치가 있죠. 그 서비스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서비스가 저 위에 육군, 그 army, 육군을 갖는 대명사처럼 사용된 거죠. 그런데 이 서비스는 전군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. 이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각군 아니면 그 병과를 나타냅니다. 두 개를 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. 이 스타츠 그 병장, 의그 벙커, 그 진지가 어, 적군의 그 박격포 그 세례를 받고 그 지상 공격을 엄청나게 있었는데 있었다라고 육군 그 획득 총괄관께서 최근에 기자 언론 그 브리핑에서 취재 그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. 자, 이 박격포라고 지금 이렇게 원통처럼 생긴 여기다 이제 박격포탄을 넣고 있는 장면인데요. 이 좀 단거리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게 되는 포의 한 종류죠. 이제 외워야 되겠고요. 자, 치프는 이제 뭐 그 조직 전체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 디펜스 치프 그러면 국방부 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방장관 같은 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수장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부담스럽죠. 획득이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. 그래서 일단 수장보다는 이 딱 한 사람밖에 이 전체 조직에 없을 수 있는 그거보다는 총괄관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어울릴 때가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액퀴지션이 이제 군대에서는 획득이라고 씁니다. 반드시. 인수 합병할 때 쓰는 그 기업 merger and acquisition 할 때 쓰는 그 M&A 할 때 쓰는 acquisition 그 인수 아니고요. 그래서 획득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procurement하고 또 헷갈리신 분이 좀 있어요. 이거는 획득은 획득인데 조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조달청 들어보셨죠? 그럴 때 쓰는 아주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대규모로 획득을 해드려오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언론 브리핑에 대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기자회견과 그 격식 없이 좀 대화를 나누곤 하는 기자 간담회가 있죠. 프레스 개그. 네, 이 공격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자 적군의 수류탄이 그 벙커에 투척되었는데요. 당시 그 스타우트 장병이 이 유탄에 들어 집어들고는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고 벙커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어,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 유탄이 폭발했다고 부시가 말했습니다. 자, throw하고 아까 말씀드렸죠? 투하, drop, 투발, project 상기해 보시고요. subside는 이제 뭐 사전 같은 데 보면 잦아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.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공격이 잦아들다. 근데 이제 소강이라는 말 있죠. 한자로 가서 소강 상태를 얘기할 때 써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
자, 이 스타트 병장은 육군의 그 방공 포병 중에 그 유일하게 역사상 유일하게 어, 명예 그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. 자, 미군의 최고 무공훈장인데요. 그래서 하이스트 아너라고 이렇게 묘사를 같이 따라붙는 명예 훈장이 있고요. 관련해서 이 오더라고 있는데 한국군에 보면은 그 훈장 포장 훈포장해서 훈장 그 밑에 포장이 있거든요. 근데 한국군은 이 순서를 오더가 훈장을 쓰고 메달이 그 아래 품격이 아래인 포장에다가 씁니다. 자, 그리고 십자장 말 그대로 십자가를 모양을 땄다 그래가지고 형상을 땄다 해서 십자장. 그다음에 배지, 전투 같은 거 참전하면 그 훈포장은 아니지만 기념해 주는 기장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리본 아시죠? 리본? 그 조그맣게 이렇게 그 길쭉하게 생겨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약식으로 훈장을 갖다 줄여서 그 찬다는 거거든요. 그 훈장 큰 거를 다 주렁주렁 달 수가 없어서 매번 그래서 이게 이 약장이죠. 약식으로 표현하는 훈장, 약장. 자, 그다음에 그 우리 인용할 때 쓰기도 하지만 군사에서는 이게 표창이라는 말로 씁니다. citation. 네, 이렇게 그 정리를 한 병장의 이제 희생, 전사에 따라서 훈장 그 수여를 하는 그리고 이제 훈장 수여를 지금 여기서는 단어 상으로 안 나왔는데요. 지금 저분이 죽었잖아요.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훈장을 수여해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후에 죽은 후에 준 거죠. 그 사실은 이 영문 자체에도 posthumously awarded 이렇게 그 사후에 그 이 훈장을 수여하는 즉 압축하면 추서라는 말까지 써볼 수가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훈장 수여 소식, 추서 소식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.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